우리는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다. TV에 나오는 아빠들처럼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겠지만 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자신이 있었고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획과는 다르게 2명의 아이가 생겼다. 도래가 무슨 뜻이야? 쌍둥이가 생기면 어떡하냐며 웃고 떠들던 상상들이 현실이 됐고 주변에서도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쌍둥이야? 정말? 쌍둥이의 임신 기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고난은 뭐든 2개씩 장만하다 보니 애초 생각했던 예산이 2배가 뛰어버린 것이었다. 비용을 줄이고자 고장난 장난감을 당근해서 고쳐 쓰기도 하고 직접 모빌도 만들어 보기도 했다. 다행히 주변에서 많은 물건들을 물려받은 덕에 그럭저럭 아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남들하는 태교 여행이나 조리원 예약도 마쳤다. 지연아, 도레오레가 뭐래? 뭐라 그래? 여기 와서 좋대? 진짜 좋대? 거짓말하지 마. 뭐래? 사진 찍고 있지. 영상 찍고.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처음 쌍둥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아기들이 기다려지고 나와 아내를 닮은 아기들의 얼굴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설레는 나날들이 긴장의 나날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엄마가 임당에 걸려서 임당일지를 쓰고 있는데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내의 임신성 당뇨 판정, 아기들의 성장 지연에 경부 길이까지 줄어들어 병원에서 조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최대한 버티자는 심정으로 아내는 임신 28주부터 침대와 합체했고 결국 우리는 35주 6기까지 버틴 끝에 아기들을 만나지 못했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적은 몸무게, 호흡 문제 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고 출산 직후 잠깐의 만남 이후 아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름을 기다려야 했다. 가끔 기저귀나 모유를 배달하러 갔을 때 간호사들이 사진을 찍어 보여주곤 했는데 여가로 있던 아기의 두상이 너무 휘어져 있어 걱정이 됐고 아기들 몸무게가 늘지 않고 빠져서 하루 종일 걱정이 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때가 천국이었다. 다행히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아기들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 사진 뭐가 좀 불만족스러운데 표정이? 아기들을 처음 안아들고 차에 태워 조리원으로 오는 날에 나는 운전하는 법을 까먹은 사람 같았다. 가장 긴장돼요. 조리원에 입소 후에 점점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모자동시 시간에 만져본 아기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고 조금만 울거나 딸꾹질을 해도 선생님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특히 아기들이 똥을 싸면 가차없이 신생아실로 돌려보냈다. 하선이는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간호사분들이 학을 뗐는데 조리원 선생님들도 치를 떨 정도로 많이 울었다. 하선아, 너 그렇게 자꾸 울면 선생님들이 안 좋아한다고. 응? 너 그러다 쫓겨나. 알았어. 그렇게 아기 똥 한 번 안 닦아보고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고서야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처음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걱정보다 미안함이 앞섰다. 인터넷에서 보면 다른 집 아기들은 좋은 집, 좋은 차에 예쁜 얼굴을 물려줬는데 우리는 좁은 집, 좁은 차에 귀여운 얼굴. 하선이야. 아기들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경제적인 걱정이 앞섰다.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출산 전후 소비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생각하면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 쌍둥이는 누워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하지만 이런 아기에 대한 미안함은 육아를 하면서 아기에 대한 걱정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50일 전에 아기들은 먹고 울고 먹고 토하고 자고 운다. 신생아는 3시간마다 수유를 하는데 한 명 먹이고 트림시키다가 달래면 또 다른 한 명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틈도 없다. 한 번은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상을 차리자마자 아기들이 번갈아 깨기 시작해 2시간 동안 면발이 분 적이 있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너무 큰 걱정을 하게 된다. 얼굴에 반점만 나도 걱정이 되고 벽에 살짝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았는지 하루 종일 만져보곤 했다. 한 번은 접종열이 올라 밤 9시에 병원에 가서 1시간 기다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1분 만에 진료 보시고 웃으면서 돌아가라고 한 적도 있다.
너무나도 다행인 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육아의 고수를 최대 한 달까지 초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건 100일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똥 싸. 만렙 버스를 타고 튜토리얼을 끝내고 나면 생후 50일 본격적인 실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부터 통잠 잘 때까지의 기억은 희미하다. 아마 본능적으로 내 안의 방어 기제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운 것 같다. 하지만 고통의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누워서 울기만 할 줄 알던 아기들이 한 번씩 미소를 짓기 시작한다. 많이 아팠는데 많이 괜찮아졌어? 팔다리만 휘적일 줄 알던 아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24시간 번갈아 울던 아기들이 20시간 번갈아 울기 시작한다. 결국 장모님 댁에 도움을 청해 처가살이를 시작한다. 그래서 울었어? 아기들과 처음으로 수영을 한다. 아기들의 100일 잔치가 열렸지만 100일의 기적은 없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카페에 간다. 밖에 나와서 좋아? 20시간 번갈아 울던 아기들이 12시간 번갈아 운다. 한번 더 하자. 알았지? 아, 모자 너무 잘 어울리네. 아기들이 내 목소리에 반응하고 아기들이 나를 보고 자주 웃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기들이 하루 10시간씩 잠을 잔다. 아기들과 처음 근처 관광명소로 외출을 나가 산책을 한다. 이것도 잘 시간이라. 2시. 아기들과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산타를 만난다. 아기들과 처음 정성 들여 만든 이유식을 먹어본다. 아기들과 처음 아내의 생일 잔치를 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아빠가 된다. 나는 밖에서 멋진 차에서 내리는 부모를 보면 여전히 부럽다. 하지만 확실한 건 좋은 유모차에 타는 아기를 우리 아기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나의 부러움을 아기에게 전가하지 말자. 항상 최고의 것을 해줄 순 없지만 우리 아기들에게 나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아빠다.